드라마 작가 돼서 무슨 노력을 하니? 그러면 드라마 많이 봐요. 이렇게. 그러면 드라마 많이 보면 우리 할머니가 드라마 작가 됐어요. 나보다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에 네 꿈이 피아니스트야. 그럼 넌 피아니스트에서 어떤 노력을 할 거지? 하루에? 매일? 피아노를 4시간씩, 6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럼 작가가 되면 뭐예요? 하루 6시간씩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가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걸 제안하냐면, 작가가 되는 연습과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1일 1시를 쓰는 거예요. 1일 1시. 1일 1시는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에 1시는 쓰는 거예요. 오늘 카페 갔다 친구 만나기 오는데 30분 먼저 가서. 그냥 신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신 하나 쓰는 거는 30분 동안 하나 쓴다는 건 굉장히 1시를 쓰는 노력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방송 나왔으면 뭐 30분에 2-3개씩 쓰니까 뭐 생각 없이 쓰는데 하나 쓸 때는 되게 자기가 정제된 어떤 감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6주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 작은 스몰 액션이 습관이 되는 건 6주 정도를 계속 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그럼 그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기를 쓰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일기도 하다가 오늘은 어떤 드라마 봤는데 너무 좋은 장면이 있어. 그러면 그걸 딱 떠올리면서 그걸 한번 또 써보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면. 그래서 너 누구야?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 누구야 다음에 그 다음 걸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베리에이션 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그 작가협회에서 강사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전문반 정도 그거를 이제 하는데 원장님하고 저 얘기하다가 제가 막 기초반을 만들고 기초반에서 그렇게 애들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6개월 끝났는데 그 중에서 한 이제 40명 중에서 5-6명 정도가 전문반 수준의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하나 대본을 어떻게 쓰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막막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대본을 베껴 쓰는 거예요. 요즘 필수하죠. 네. 근데 그거를 이걸로 치면 안 돼요. 손으로. 왜냐하면 왜 이걸 쓰냐면 이거는 생각보다 빠르니까 나중에 이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뭔지 모르니까 이것만 치게 돼. 근데 내가 이거 쓴다는 거 뭐냐 보고서 암기하고 쓰잖아요. 그러면서 쓰면서 작가가 왜 이렇게 대사를 썼는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텍스트가 메인 텍스트, 서브 텍스트가 있잖아요. 메인 텍스트는 그 글자 그 뜻인 거예요. 그 서브 텍스트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 텍스트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메인 텍스트로 쓰는 게 아니라 서브 텍스트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브 텍스트는 뭐냐, 할머니가 드라마도 훈수를 두잖아요. 그 훈수가 다 서브 텍스트예요. 뭐 이래서 야 너 나랑 끝이야.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딱 그러면 아이고 전화하기 좀 바라면서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서브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메인 텍스트로 쓰면은 사람들이 지루해요. 그리고 서브 텍스트는 제가 저런 마음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보는 사람하고 그게 추리했고 빨려들어가고 감정이입하게 만든 서브 텍스트. 그렇게 씁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서 그걸 거꾸로 드라마를 만들어보고 그걸 대본을 만듭니다. 거꾸로. 그러면 뭐냐면 내가 저 장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보거든요. 딱 그 3가지. 이 3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송진아 작가, 송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 모래시계 쓰고서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모래시계 쓰고 그런 명작을 쓰고서도 어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죽이는 장면 나와. 그럼 그걸 다시 거꾸로 자기 써봐. 왜 이게 내가 감동을 받았네? 왜 느꼈지? 써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좀 작가가 지루하지 않게 가는 거죠.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단막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써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저는 굉장히 생존으로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쓰는데 지금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레벨에까지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다는 건 굉장히 본능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본능적이고 뭐랄까 좀 나한테 처절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써주는 거죠. 내일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쓰면 100만 원 쓰면 안 쓸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 내가 써야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의지로 좋은 작품을 써야 한다는데 동기부여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즐겨야 되고 재밌어야 해야 되고 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보면은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저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길은 작가로 들어서는 순간 인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내가 지금 당장 드라마 작가 안 돼서 다른 일을 잠깐 하더라도 계속 그런 것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냐면 작가 하다가 2, 3년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가라는 걸 잘 모르면서 이미 포기해버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드라마를 보는 것도 조금 새로워지고 그리고 작법책도 보면은 저는 국내에 나온 작법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봤어요. 새로운 작법책이 나올 때 사서 봐. 왜냐하면 결국은 작법이라는 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서 나온 건데 그 시약을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메이크인 거죠. 누가 무슨 어떤 노래다 그러면 그건 난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했어. 그게 다 작법이에요. 작법처럼. 그래서 그 작법책을 나와서 또 보면서 아, 얘 이런 식으로 했네.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법책을 보통 처음에 이제 드라마 공부할 때 한 권 사가지고 딱 보고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왜 골프 선수들이 보면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옆에 코치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필요해요. 한 시즌 끝나면 자기도 모르게 폼이 뒤틀어져 있거든요. 그걸 다시 교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드라마를 한 편 끝내면 작법책을 또 봐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게 있었죠. 하나 예를 들면 하얀거탑을 끝나고서 제가 거기 악인으로 나온 거를 내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막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 기자가 원작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내가 약간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싫어한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작가는 그런 악인한테도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책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터미네이터 이제 1탄에서 보면 그 아너드 슈왈제네거는 로버트인데 감정이 없잖아요.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그 감정이 없는데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수리하고 자기 하잖아요. 거울 앞에 수리하다가 딱 나가면서 거울 앞에서 딱 윙크를 한 번 하고 나간다. 그 순간 우리는 딱 웃으면서 걔한테 애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그냥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썼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한 게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재중원 하면서 이제 하나 큰 패착이 뭐냐면 재중원 할 때 정말 선풀이 막 좋은 드라마다. 막 그래서 막 이 안에서도 막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고 시청 좀 안 나왔죠. 그래서 그걸 용기가 됐는데 이제 그 감독이 어느 날 지금 이 분위기라면 다음 주쯤에 작가님한테 사장님이 전화를 할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연장 얘기를 하려고 전화할 거라고. 근데 내가 업된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가지고 얘가 면천이 됐어요. 면천이 딱 됐는데 내가 좀 세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쪼여가지고 긴장감 올려야 돼서 면천 행복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살해당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드라마 그만 봐야겠다. 저희 어머니 울면서 왜 아빠를 죽였어 이놈아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 가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 고생을 했잖아요. 그 면천됐으면 행복한 걸 보여주고 사람들 행복하기로 그동안 이랬는데 좀 쉬고 이제 행복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계속 실망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드라마 구성상에서 실현 다음에 보상이 중요한데 저 보상을 약하게 하는 거죠. 사적인 욕심 때문에 연장도 못하고 욕먹고 뭐 이랬던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깨닫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발전하는 거죠. 자, 오늘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죠? 도움이 됐어요? 네. 네, 오늘 이 정도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